아니 여기 또 대신해서 그쪽 가서 나온 거야. 왜 결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일단 그거를 이해못해요. 왜 결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면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엠바고 얘기하는 그 시간에 이제 경쟁현지 중계 얘기를 하면 되는데 결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겠다고 해요. 모든 스포츠 공정에도 아무 말씀 안 하셨고 결정난 것은 이제 모이지 않는다. 결정이 난다. 고생하셨습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네, 1차랑 똑같은 시간이 끝났습니다. 추가 자료를 살펴보느라고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추가 자료를 보시면서 결론을 내리시는데 공정한 결론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죠. 경영지원팀들도 지금 밤늦게까지 다 고생하셨고요. 그러게요. 아까 보니까 여러 이사님들이 오시는 것 같던데 모여서 어떤 말씀들을 나누시겠죠? 안녕하세요. KTN-TV 생각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고양시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끝난 이 시점에서 고양시 체육회의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준식 기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양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얼마 전에 끝났어요. 네. 엄청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김종현 사무국장이 1년 6개월 징계가 나왔죠. 네네. 예, 그리고 저희가 그날 또 공정위원회 결과를 바로 듣고 전달해 드리려고 갔었죠. 네네. 근데 위원분들과 위원장님은 말씀도 안 해주시고 마치 피해 가시듯이 네. 막 자리를 떠나셨는데 그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뭐지? 우리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기다렸던 건 당연히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결정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다들 피하셨는데 전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했어요. 아니, 왜 우리를 피하지? 그냥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라든가 한 말씀 하시고 가셨어도 되는데 너희들하고는 말하지 않을래 라는 저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고 너네는 저쪽 편이잖아.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생각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좀 불쾌했죠. 그렇죠. 이제 서류상의 징계 결정서라든지 공식적인 공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제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한 줄 정도는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1차에서 간사님께서 이제 그 다음 2차 기일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마디 해주신 거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야 다시 2차가 열린다고. 오늘 끝났으면 징계 의결에 대한 한 줄 코멘트 정도는 해줘야 되지. 그렇죠.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징계가 어떻게 났습니다가 아니라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또 그날도 2차 공정위원회도 무려 4시간에 네. 걸친 시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네. 한 말씀 하시기 되게 좋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오랜 시간 이렇게 살펴보고 또 추가 자료가 들어온 게 있어서 네. 봤는데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도만 하셔도 네네. 충분한데 그 자리를 떠나시는 모습은 굉장히 곤란해. 너희들하고 말하면 내가 곤란해.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기자하고 이야기하는 게 곤란한 상황이 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그것도 스포츠공정위원회 네. 위원분들이 그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됐고, 편을 만약에 갈라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고양시 체육회에 관련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기사도 내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보도를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 번 인터뷰도 부탁을 드리고 뭐 회장님한테도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했지만 모두 다 거부하셨고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들. 네. 왜 지금은 때가 아닌 건지 그때가 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그런 피드백이 오면서 이분들이 그럼 자신들의 편에 우리가 서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가? 우리가 편파 보도를 한다고 생각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냉정하게 이제부터는 좀 냉정하게 바라볼 지금 시간이 왔거든요. 왜냐하면 4급에 준하는 사무국장이라는 그 업무하고 책무라는 게 고양시 체육회의 거의 90%의 일을 지금 다 도모해야 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성까지 만들어가야 되는 상태인데 그러한 직무를 가진 자에 대한 징계를 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말하는 게 이제 징계 결과라는 걸 이제 통보를 하게 돼요. 네. 그러면 최소한 108만 고양시 시민을 위해서 업무를 가지고 직무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디테일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명확성하고 왜 징계를 하고 어떠한 사유 때문에 징계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뭐 길게는 뭐 20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30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최소한 5페이지 이상 정도의 이게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피한 것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2차적인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과연 이분들이 스포츠 공정위원회라는 그 타이틀에 맞게 그 직무를 정말로 성실하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당성을 입장 표명을 지금 해야 돼요. 고양시 체육회에서 하던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고양시 체육회니까요. 거기서 입장 표명을 정확하게 하던가 아니면 그분들이 뭐 추후에 계속 추후에 얘기한다는데 뭐 죽기 전 어느 날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그렇습니다.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결정 내린 사안이 노무사들이 조사한 걸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거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지금 결정을 내린 사안이고 그 결정을 내린 사안의 그 중대성은 한 직장인의 직장이 지금 사라지는 거고 그렇죠. 그 직장인이 맡은 바 업무와 직무의 직무는 관선 때는 거의 100%를 완벽하게 사무국장 체제 하에서 다 진행되어 왔던 거고요. 민선 1기에서도 그 민선 1기 첫 번째 회장은 일주일에 3일 정도 잠깐 출근해서 업무 형태와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가는 거고 모든 업무는 다 사무국장 하에서 다 진행이 됐었어요. 네네. 민선 2기의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면 갑자기 뭐 비상체계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분이 비상근이거든요. 매일 출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네. 네, 급여를 받는 분도 아니고. 맞아요. 그게 정관에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매일같이 출근을 하시고 매일같이 회의를 하시고 그 정도로 비상한 뭐 어떤 체육회가 그런 상황이었는지 자체도 지금 의문이 계속 들기 시작하고요. 그 체계 하에서 63일 만에 이거를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노조의 승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노조의 승리. 63일 만에 그 갑질, 폭언, 폭력, 성희롱을 했던 그 자가 63일 신고자들에 의해서 날아간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그때 늘 저희가 계속 방송에서 얘기한 게 언제 갑질했는지 시간 정도는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요. 그렇죠. 그때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멋있는 얘기를 해요. 이유라는 게 징계기준 제10호 인권 침해. 인권 침해의 내용이 뭐냐면 정당한 휴식권 등 침해. 등이 붙어요. 등. 네네. 그 다음에 11호 괴롭힘 행위.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점. 근데 상습적으로 발생한 점. 네네네. 거기서 하나 더.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어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런 거라면 상습적으로 그분들한테 근무 환경을 해쳤다. 네. 라고 한다면 그 상습적이라는 거는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이 사무실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이분들은 나가서 시민분들과 만나는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은? 그거는 이제 분석이 좀 필요하고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인권 침해에서 가장 먼저 이분들이 말씀하신 게 정당한 휴식권 등을 침해했대요. 네. 그분이 자기 집기, 냉장고 2개, 커피 머신부터 해서 휴식의 공간을 만든 분이거든요. 네. 뭐 포토 빌려가지고 그렇죠. 차에 싣고 와가지고 예, 커피 머신하고 휴식의 공간을 만들어준 사람한테 정당한 휴식권 등을 침해했대요. 정당한 휴식권을 침해했다면 그 명확한 사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등이라는 칭으로 붙여요. 등 침해. 우리 김종현 사무국장님 진짜 억울하겠다. 억울함을 떠나서 일단 그분이 이제 프레임에 짜져 있는 게 성희롱범이라는 프레임이 짜져 있고 폭력 이렇게 짜져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신고자들의 가장 큰 특혜였던 것은 기자회견 2번, 호소문 낭독 2번, 그리고 김종현 사무국장이 행한 것은 1번이죠. 스포츠공정위원회 1차 때 1시간 소명 자료를 냈는데 그걸 과연 정말 검토를 했는지도 지금 의심이 좀 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당한 휴식권 등을 침해했다. 그때 늘 시간 테이블을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네. 63일 동안 55개의 행사를 했어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분들이 이제 체육회 내에 이제 부서가 나뉘어요. 네. 경영지원팀은 55개 행사를 다 참여해야 돼요. 전체를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노조에 가입되신 분들은 5번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늘 그 시간에 대한 걸 계속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 이분들은 아침 조회할 때 조회도 정상적인 조회가 아니잖아요. 운동장 도는 조회였잖아요. 네. 그것도 물론 회장님의 재가를 받고 실행을 한 거고 그때 그 사진들 보니까 다 즐겁게 웃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진들은. 맞아요. 과연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분들이 이 사진들을 다 봤는지 그게 또 계속 근데 또 네.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간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갑질이라는 거는 꼭 오랜 시간 같이 있다고 갑질을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짧은 시간 같이 있어도 내가 갑질을 당했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는 이 문구 중에 하나 그 상습적으로라는 표현이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적인 부분을 더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상습적이라고 하면 김종현 사무국장이 아침에 그들과 같이 시간을 같이 맞댄 거는 10번 했어요. 10번. 그러면 10번 내내 갑질과 폭언과 성희롱까지 하던 뭐를 하든 다 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정담회 시간이라 그래요. 이거 회의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이미 그 정담회 시간에 이미 건의를 한 거예요. 사무국장과 소통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원래일을 갖고 뭘 해보자고 건의했던 거예요. 그게 좀 적극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사무국장은 일주일에 한 번 정담회 시간을 가진 거고요. 네. 그러면 정담회 시간 할 때마다 또 폭언과 갑질과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바뀌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하나도 없고 상습적이란 말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거 스포츠 공정위원회 이 공정성을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스템, 고양시 체육회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저는 지금 이런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그럼 고양시 체육회는 어디서 관리를 할까? 그리고 고양시 체육회에 문제점이 생긴다면 일단 회장 이하는 회장이 지금과 같이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를 한다거나 뭐 안에서의 이런 걸 수렴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지금 안눈섭 회장님도 경기도 체육회에 그다음에 스포츠 무슨 클린센터? 경기도 클린센터에 네네네. 지금 다 고발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고양시 체육회가
회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갑질 막 이런 걸로 다 연루가 돼 있는데 스포츠 그 이 고양시 체육회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일단 시청에 있는 체육정책과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행정감사에서 이제 시의원분들이 절차적 정당성이나 그 돈을 잘 썼는지 안에 뭐 갑질 구조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시의원들이 행정감사. 네, 그 전에 이제 간담회를 하잖아요.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아, 하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때, 그때 이제 수정하라는 질의와 질타를 해요. 그 다음은 누가 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도 시의원들이 자신의 일에 소신껏 잘 진행을 했어. 그럼 그 후 개선이 된 거는 그들의 보고만 받으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했습니다라는 종이 서류, 보고서를 받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확인을 시의원들이 나가는지 고양시청에서 나가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겠어서 일단 궁금하더라고요. 가장 기본 상식적인 선에서 가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행정감사에서 문제와 거기 가장 큰 문제가 갑질은 조금 있었고 가장 큰 게 채용비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채용비리건을 이영유라는 피해자가 얼마나 답답하면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합법화돼서 경찰청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 시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어야 돼요. 왜? 채용비리건이 나면 시의회 차원에서 일단 그 신고를 하든 뭐 시정 조치가 나갔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위증의 건도 있잖아요. 위증의 건이 있으면 그거에 따른 정확한 조사를 하던 신고 처리가 되던 시의회에서 해야 될 업무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취재하는 걸 보면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시의원분들 시의회 때 성규근 위원장이 답신을 준 거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그 경찰 조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후에 하겠다라고 답신을 받았는데 결과가 그러면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했다 안 했다 이런 거에 대한 결론이 나온 다음에 위증죄를 가려내겠다 이 뜻인 거죠? 그분은. 정치적인 다 어투들이죠. 시청 관계자들로 정치적인 어투를 하는 거고 뭐 이야기할 때는 뭐 관리로 가야 되는 상황으로도 또 보여지기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과연 그런 집행을 할지도 의구심이 드는 거고 왜 시의회도 소극적인데 시청은 뭐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네. 아무도 관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고양시 체육회 자체가 그냥 진흙탕인 거예요. 맞아요. 자, 관선일 때 지금 곧 있으면 사무국장이 지금 거의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해임에 가까워. 뭐 해임이죠. 이건 해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관선 때, 최동 시장 체제하에 있을 때 칭찬받던 그렇죠. 팀장이 갑자기 민선으로 바뀌고 나서는 갑질자로 이제 둔갑해 있는 거예요. 되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얼마나 체육회에 그 무능함이 있었으면 공채가 들어가서 원활한 그 체육 행정의 그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금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7년 동안 이제 복무를 하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 민선 2기 들어왔을 때는 또 자기 본분에 스포츠 마케팅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거로 지금 활용을 많이 해서 업무를 좀 그렇죠. 잘하고 있었잖아요. 스포츠 사업팀에서. 어찌되었건 외부 나가서 뭐 1억에 가까운 돈,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외부 유치를 지금 받아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경기도 대한체육회까지는 안 갈게요. 경기도 체육회 내에서 이런 스포츠 팀장급에서 이 정도 업무를 한 적은 제 취재결에서는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잘려야 되느냐? 잘려야 되는데 그 명분에 대한 명확성이 계속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고요. 그렇죠. 그냥 인사위원회만 그냥 통보만 오는 거예요.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돼요. 왜냐하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많은 의문점들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징계가 공정했느냐 그리고 실제로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것 또한 그 피해자 일방적이라고 표현하면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시거나 속상할 수 있지만 조금은 있었겠죠. 뭐 느끼기 나름이니까 모든 것들은. 근데 어쨌든
그분들의 이야기만 가지고 이런 결정을 냈다는 게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태 심각성이 왜 나오냐면요. 스포츠공정위원회 2차가 끝나서 이미 징계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징계 결과로만 본다면 이건 고양시 체육회 노조의 승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부분에서 노조의 승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신고자, 자, 체육회가 24명이에요. 그 중에서 한 4분 정도가 휴직과 그래서 이제 근무를 안 하시는 상태고. 네. 그러면 이제 19분 정도 돼요. 그 중에서 팀장급이 있어요. 팀장급. 네. 팀장급을 뺀 나머지 모두가 갑질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한 명도 아니고 2명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다수가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고양시 체육회 자체는 지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단체장이 나와서 수습을 할 게 아니고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왜? 이게 무슨 뭐 10년, 뭐 3년 이런 형태가 유지됐을 때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과 60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60일 사이에. 그리고 민선 일기 때는 뭐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고 했어도 관선 때나 민선 일기 때 없었던 갑질과 이런 것들이 왜 민선 일기에 그 노조가 설립되면서 이후 민선 2기 들어오자마자 정말 이게 배경을, 그래서 제가 늘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 전 단계가 다 코로나란 말이에요. 네. 시청에 하루 종일 일만 해야 돼요. 비상체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때 과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죠. 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민선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 민선이 시작됐어요. 2차 민선도 시작하고 1차 민선 때는 열심히 또 소통하고 잘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노조라는 게 만들어졌고,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이제 노조가 이제 만들어졌고, 네. 노조가 한 행태, 협상 테이블에서 한 가장 1번이 뭐였냐면 임금 협상이란 말이에요. 네. 호봉제. 그분들 월급 작지도 않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제 제가 예전에 취재할 때 한 페인트 회사 공장에서 근무하신 분이 10년 차가 넘어갔는데도 224만 원을 받아요. 이거는 노동쟁이를 하든 뭐를 하든 이제 급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처우는 지금 현재 공채와 비슷한 분들이 받는 거 있잖아요. 그 급여 테이블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현재. 근데 여기서 만약 호봉제까지 가면 이분들 공무원 할 필요가 없죠. 생활체육 지도자를 하지. 그렇죠. 아, 저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노조가 결성된 건 좋아요. 하지만 경기도 그 지부장, 민노총 지부장 잠깐 통화를 했어요. 이분들 얼마 받는지를 모른대요. 나한테 얘기할 때는. 네네. 알지만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요. 네. 단지 이분이 얘기하는 건 호봉제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의정부는 호봉제를 얼마 받는지를 아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자꾸 모른대요. 저는 그런 걸 알지 못한다고. 노동의 정당성이라는 게 과연 정말 노동자들이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물어보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가 일단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노조의 승리로 끝났어요. 노조의 승리로 끝나기 전에 여기서 이제 태클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생활체육 지도자의 업무 능력 평가는 사무국장 종결이에요. 사무국장한테 팀장이라는 자가 자기가 뭐 6명씩 나뉘어져 있어요. 6명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하고 6명은 하고요. 네. 다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해요. 아침에 출근하지만 하루에 교육은 3시간만 하면 돼요. 일주일에 15시간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업무보고가 올라가면 사무국장이라는 자는 그걸 보고 열심히 했구나를 확인하면 되고, 대신에 이동 시간에 체크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사무국장한테 제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네. 근무 시간에 일하지 않고 헬스클럽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 네네. 근무 시간에 정치인 만나고 있고, 네네. 그거에 대한 업무 평가 자체는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왜? 63일 만에 잘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이건 완벽한 노조의 승리. 그러네요. 근데 생활체육 지도자분들 진짜, 왜냐하면 그 신고자들이 다 생활체육 지도자고 거기에 행정이 한두 명 계시다고 네네네. 얘기를 들었는데, 행정 신고자도 정상적인 공채는 아니에요. 특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진짜 정말 심각해진 거죠. 왜냐하면 생활체육 지도자는 전문성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 분야 일을 하면 돼요. 네. 이 사람들이 경영 지원 일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왜? 체육 관련 종사를 하시던 분이 체육 일을 하고 싶어서 경영 지원으로 이제 공무원화 돼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은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안 해요. 자기 일 하면 되니까. 하지만 일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일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행사가 너무 많아. 그쵸. 55개 종목단체들의 행사를, 뭐 63일 동안 55개 종목단체 행사를 다 하셔가지고 거의 뭐 행사만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거기다가 뭐 지난 시간에 얘기 들어보면 주말은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은 또 오시지도 않고 네. 근데 이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이 호봉제로 바꿔달라고 하는 뭐 급여에 대한 거를 요구하는 건 어느 단체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왜 지금이냐는 거죠. 그죠. 지금이냐는 것도 그렇고, 지금, 왜 지금이냐라는 것도 그렇고, 저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는 외부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우리 세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 세금이 고양시로 가서 고양시에서 체육회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그들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체크는 시민들이 직접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쨌든 지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지도가 얼마나 좋았냐 나빴냐 피드백은 늘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전혀 지금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업무 능력 평가를 해야 될 사람이 지금 없어요. 체육회 내에.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 이하 모든 사람들이 고소 고발, 회장님은 채용비리 건으로 해서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면 업무는 누가 보며 지금 이제 뭐 고양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도민체전 뭐 이런 거랑 해서 준비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던데 체육회가 이러면 이번 그 도민체전이든 뭐든 이게 가능할까요? 고양시라는 곳에서? 가장 큰 행사이지만 이제 시청에서 대부분 하고요. 시청에서 이제 업무 지원을 요청해서 체육회는 이제 업무 지원 참여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일은 이제 시청에서 하는데 시청도 지금 힘들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파견을 안 보내면 또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인원 그 행감 때 인원이 부족하냐 뭐 이런 인원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네. 중요한 건 결정권자와 결재권자가 지금 이렇게 고소고발 그리고 결재권자가 현재 직무 정지 상태로 아무 업무를 볼 수 없으면 이 안에서 돌아가는 일은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뭐 전에 그 기자회견 때 물어봤을 때 뭐 TF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뭐 특별히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데 TF팀은 네. 이제 시청에서 하는 거고요. 체육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이제 업무 이쪽에서 업무 지원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공정성을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뀌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노무사들에 의해서 조사가 끝나서 갑질이라고 지금 얘기가 끝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기본의 갑질이라는 형태로 인해서 징계 처리가 지금 됐어요. 그러면 대한체육회 모든 사람들은 이 기준점으로 가면 단 한 명도 지금 체육회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자, 민선 2기가 시작하고 갑자기 이제 비상체계라는 걸 시작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열흘 만에 지금 현재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는 두 분이 이제 핵심적인 분들이에요. 네. 뭐 20년 차, 뭐 한 7년 차, 한 분은 이제 체육 관련해서 전문가고 또 한 분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뭐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의 일도 할 줄 알고 경영지원팀 일도 할 줄 알고 원래 부서가 그렇게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어찌됐건 이제 바뀌면서 여러 이제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민선이익이 들어가자마자 열흘 만에 업무 능력 부족에 의해서 직위 해제를 당하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다시 복귀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더 잘 돌아갈까? 복귀는 다시 일을 못했으니까 내린 거잖아요. 네. 들어가자마자. 네.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업무 능력 평가라는 거를 한 달이건 두 달이건 한 다음에 시정이 되거나 일이 많다 보면 좀 못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보완점과 개선점을 만든 후에 다시 복귀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7일 만에 복귀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자, 그러자마자 뭐가 터져요? 채용비리가 터졌단 말이에요. 유소년 축구 채용비리 엄정수사 최고점자를 최하위로 만든 고양시 체육회장님 공정한 채용입니까? 유소년을 위한 정의로운 선택입니까? 고양시 체육을 위한 결정입니까? 안은섭 회장은 사퇴하라.
그렇죠.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4월 달에 사무국장 와서 업무 능력 평가를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행사가 너무 많잖아요. 네. 행사가 많은 과정에 가장 기본을 지켜야 될 게 체육회의 가장 기본은 원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원칙적인 기본이 채용에 관한 심각성을 지금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7월 11일 날 기자회견 때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본 게 그거예요.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개인의 일탈입니까? 아직까지도 그 답을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사건의 그 전개 상황으로 보면 고양시 체육회 시스템은 지금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죠. 12분이나 되는 분들은 갑질 신고를 하고 갑질을 신고를 했지만 체육회 내에서는 몇 시 몇 분에 누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왜? 다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모른다 그러고 거기 계신 분들의 거기 계신 분들의 반 이상이 갑질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는 또 싸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상황이면 고양시 체육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최소한 뭐 관리를 받아서 공정해질 때까지 업무 분담을 외부 인사가 와서 분할하고 그러면서 인권 침해가 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그다음에 안에 경영 지원에서 시스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쪽에 서류를 얼마나 많이 지금 요청을 했겠어요. 채용 비리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그 서류는 과연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죠.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회장 어찌되었건 고양시 체육회와 회장 그리고 노조 그 안에는 뭐 핵심적으로 오래 일하신 분들은 지금 대립각이 딱 2명하고만 서 있는 거예요. 김정현과 김종훈이라는 분들은 지금 누구랑 싸워야 돼? 고양시 체육회랑 싸워야 되고요. 그렇죠. 김종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이에요. 회장에 대한 비위에 대한 내부 고발이 지금 이루어진 거거든요. 경찰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회장님하고도 싸워야 되고 고양시 체육회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고양시 체육회에 있는 노조하고도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1대 3이야? 14대 2인데 네. 그 안에 이제 부서가 또 나뉜 거잖아요. 맞아요. 노조랑도 싸워야 되고 네. 그다음에 경찰서 가면 이제 회장님의 비위에 대한 것도 왜 자신이 행감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안 안에 또 사안이 또 있어요. 회장님은 경찰 조사만 받는 게 아니고 스포츠 윤리센터가 가장 최상위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최상위 기관에서 신고가 되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단체는 인사위원회를 만들고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체육회 안에 있는 사무국장 전체 일을 해야 될 사람을 징계 처리를 정말 빠르게 해치웠어요. 노조랑 마찬가지잖아요. 시작되자마자 50일도 안 돼서 지금 4급이 날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6급도 이제 1, 2주 있으면 또 날아갈 것 같아요. 징계 의결을 요청을 했으니까요. 네네. 그러면 고양시 체육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직무 뭐 배제됐다가 다시 복귀하신 분도 갑질로 이미 신고가 돼 있는 분이에요. 네. 고양시 체육회 내에서 핵심적인 근무와 아젠다를 갖고 밀어붙여야 될 사람들이 다 갑질 신고가 돼 있어요. 네. 그 갑질의 기준점은 노조가 만들어준 거고요. 노조가 본인들이 갑질을 신고당해서 아 이게 갑질인 거라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받았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노조가 회장에게 신고를 했던 사안이 과연 나한테도 오는지 과연 똑같이 진행되려면 사안이 또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이 두 사람을 징계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지금 비용이 한 1,700만 원 돈이 지금 소요가 됐다면 고양시 체육회 돈이 그러니까. 예비비도 아니고 노무사들한테 비용 청구하잖아요. 뭐 고양시 체육회 일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근데 하지만. 제가 좀 의아한 게 고양시 체육회에서 업무지만 네. 징계 자체도 고양시 체육회 사람을 임원과 직원을 징계를 주는데 고양시 체육회 공금이 거의 1,700만 원 가까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성공보수가 또 왜 붙냐고요. 저 그게 조금 이상했어요. 왜 성공보수라는 게 있어야 되죠? 변호사도 아니고 또 성공보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났을 때 성공보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700이라는 돈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김종현이라는 분도 갑질에 대한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비용을 또 똑같이 해야 이게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그렇죠.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비용은 하지 않겠죠.
개인의 일탈로 잡겠죠. 이제 그건 모르죠. 이제 추후에는 이분들이 과연 예를 들어 행감을 하려면 또 한참 남았잖아요. 네. 그때나 돼야 뭐 서류 달라고 하면 줄지 안 줄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근데 그 상황에서도 또 누군가가 내부 고발이라는 걸 하게 된다면 또 이제 시의원분들이 이제 더 많은 질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안훈섭 회장이 본인을 갑질로 고발하고 자기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징계를 초스피드로 했다. 그리고 그 징계를 위해서 안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만들고 과연 신고자, 나를 신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장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그 사람한테 신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경기도 체육회로 넘겨서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물론 회장님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노무사들이 했으니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했다고 주장을 할 거예요. 하지만 14명의 피해자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사무국장과 팀장이 또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자들과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연관성을 절대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연하죠. 왜? 이분이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회장이 거기 대표니까 대표가 안에서 관리하는 게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본인이 고발을 당해 있는 상태고 채용 비리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원래 당연히 나와요. 경기도 체육회로 본인한테 넘어왔어도 그들을 설득해서 이거는 내가 지금 현재 손을 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경기도 체육회에다가 고발을 해라.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공정하다라고 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왜 그렇게 해야만 정당화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이분들이 N차가 얘기하고 분리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사무실이 틀린 때문에 이미 분리가 돼 있는 그렇죠. 상태고 그렇죠. 분리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디 N차가이라는 또 이야기를 왜 자꾸 그분들 얘기만 들으니까 그렇죠. N차가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이분들이 성희롱범과 폭력이라는 폭력범. 네, 폭력범이 된 사람들은 다 집에서 다 대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는 거죠. 왜 분리가 다 끝났으면 체육회를 보다 더 안정화시키고 지금 하는 행사들의 업무를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이 빠진 6명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이걸 정상화 만들어 가고 이거는 차라리 외부에다 던지고 외부에다 던지면 돈도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내부에 고양시 체육회에 돈을 써가면서까지 노무사를 성공보수라는 걸 줘가면서까지 처리를 해야만 했는지. 네. 그리고 회장님은 사실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내 거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내 거 복수하겠다고 한 거밖에 더 돼요?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징계가 그나마 좀 경징계가 나왔으면 좀 타당성이라도 좀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거 중징계잖아요. 아니 1년 계약한 사람한테 1년 6개월 때리면 그 나가라는 얘기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뭐 정당성에 의해서 지금 일을 했다고 그냥 생각을 해줄게요. 하지만 그 다음에 스포츠 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또 바로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피해자 두 분의 또 선의의 피해자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회장님이 개인 감정이 없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 개인 감정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어. 그럼 일단 한 명 빠져서 결재권자가. 그러면 이 안에서 일을 고양시 체육회가 돌아가게 하려면 이 인사위에 대한 요거는 차후에 해야죠. 경기도민체전도 있고 지금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 이 사람 징계까지 바로 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겠다? 왜 안 회장님은 본인이 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적 감정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입장에서 오해를 안 받으려면 경기도 체육회로 넘겨서 하는 게 훨씬 좋았고 유리했고 구설수도 안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고 가시는 이유는 긴급하게 다 만들어. 그러니까 가는 이유. 그러면 누가 봐도
채용 비리 내부 고발한 김종현에 대한 개인적 감정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에 대한 걸 김종현에게 뒤집어 씌우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찰은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회장에 대한 갑질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서 신고하면 돼요. 네. 자, 김정현과 김종훈이 하는 업무는 다 공정성이 지금 보장을 받아요. 왜? 다 외부 기관이기 때문에. 단지 이 두 사람에 대한 징계만이 고양시 체육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이 차별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고양시 체육회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을 때 제일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고양시 체육회는 누가 관리하니?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 능력 부족에 의해서 직무 해제가 됐던 사람들이 고양시 체육회를 지금 이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일같이 출근 안 하셔야 될 분이 민선익 회장님이 취임하자마자 비상 선언을 하시고 매일 출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회장님이 사무국장도 하고 스포츠 팀장도 하고 생활체육지들 다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돼요. 맞아요.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안 회장님이 정말 그 체육회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라면 비상체계가 이렇게 오래된다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비상체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심각성이 뭐냐면 판공비 비상체계가 이루어져 갖고 계속 출근하면 이제 판공비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사무국장과 스포츠팀장이 기한을 올려서 판공비는 또 늘어났어요. 판공비가 왜 늘어나는지도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낸 세금은 어디에 쓰여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쓴 글을 봤는데 진짜 이런 걸 볼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해요. 왜 제대로 된 그 사람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그 스포츠 종목단체 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회장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비상체계가 계속 이렇게 취임하신 지 7, 8개월이 돼가는 이 시점까지도 비상체계 상황을 정리를 못하셨다? 이거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할 뿐더러 사유화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매우 정말 심각해지는 게 바로 그건 거죠. 왜? 취임해서 지금 이제 200일이 좀 넘었는데 아직까지 안정화는 없고 윤리센터 갑질 신고 하나 회장에 대한 건 북부경찰서에 채용 비리 건 수사. 자, 체육과장님에 대한 갑질 조사. 그 다음에 사무국장에 대한 신고 처리. 그건 이제 고용노동부까지 지금 신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지금 사건, 사고만 지금 10여 개가 넘어요. 거기다 또 명예훼손까지 지금 맞아요. 고소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이거는 그러면 우리 박 기자님이 생각하실 때 이 시스템적인 고양시 체육회,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 체육회의 이런 문제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가장 힘들지만 고양시 체육정책과에서 관리감독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자들이 힘들면 무슨 외부 인사를 들어와서 관리감독, 그게 이제 관리단체가 가야 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근데 거의 지금 그 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자들이 하는 업무의 행태에서 지금 정당성이나 공정성이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간접적으로 다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황에서 생활체육 지도자를 관리 감독할 사람은 이미 잘렸고, 그 다음에 자립과 고양시 체육회의 자립과 그다음에 발전 방향성 민선을 위해서 앞으로 나갈 추진했던 마케팅 전체 총괄했던 스포츠 팀장도 지금 직무정지고 곧 잘려요. 그럼 이 안에서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민선이기 때 와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이건 제가 정말 높이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약간의 무슨 내용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의 파급이 14명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회장이라는 자가 취임을 했을 때 이미 그걸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200일이 나서는 동안 고작 한 건 뭐 안에 있는 직원들 자른 것밖에 없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회장의 책무는
고양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선 일기는 일주일에 3번만 하고 관리 감독을 사무국장 관리 감독만 하면 그렇죠. 돼요. 와서 너 잘했니 못했니 이건 어떻게 하니. 그리고 이제 외부 일정 가면서 명예직과하고 비슷해요. 비상근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에 이제 큰 돈도 유치하고 이런 일을 원래 해야 되는 게 원래 체육회장의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체육회장님이 들어와서 뭐 매일같이 미팅을 하면 이게 과연 그리고 나서 무슨 큰일이 있었나? 저는 네. 지금 고양시 체육회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다니고 또 생활체육 지도자분들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좀 들어보고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고양시 체육회는 문제가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경기도 체육회가 그냥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4명의 갑질 당했다는 사람들이 나왔고 경기도 체육회에서는 이제 부서 담당이 있어서 그분이 이제 몇 개를 관리를 해야 돼요. 지역 관리를. 그래서 실질적인 거는 시에서 해야 돼요. 원래 이게 이제 발전의 과정에서 그 전에 이제 최성 시장님 계실 때는 최성 시장님이 겸직이란 말이에요. 회장 겸직이죠. 네. 관선 때는. 그래, 그래서 민선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어차피 관선일 때하고 민선일 때는 이제 변화가 좀 와야 돼요. 그 1차적 변화가 와야 되는 게 체육회 자체 정관과 규정에 좀 변화가 되고 발전이 돼야 돼요. 징계에 대한 것만 있지 처우에 대한 건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채 7년차가 이렇게 쉽게 잘리면 대한체육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맞습니다. 네. 인사체계의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식적인 절차로 해서 다 채용이 된단 말이에요. 9급, 8급, 7급. 왜? 그렇죠. 체육에 대한 학과를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팀에서 행정 업무를 이제 맡아서 하는 네, 분들이 네.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자,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자기 전문 분야가 그거예요. 뭐 헬스 트레이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경기나 뭐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자기 이영영 전무가 정말 많은 자격증을 갖고 많은 자기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죠.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도자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랑 똑같이 생활체육 지도자는 그 일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안에서 행정지원 자체에서 이게 거의 특채랑 비슷한 거예요. 행정 업무를 받으려면 최소한 엑셀, PPT 이건 기본으로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런데 그런 자들이 와서 9급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팀장이 되거나 과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정상적인 인사 체계에서 과연 채용이 되어 있는지 그런 채용이 되어 있으면 업무 능력 평가를 했을 때 정상적인 게 나와요. 그런 정상적인 체계가 아니고 어떤 특채나 어떤 뭐 그냥 내에서 그냥 인사 발령이 나가지고 승급을 했다면 스스로가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고양시 체육회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한 단체라고 만들어서 왜 관선일 때보다 못한 민선이 돼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체계에 의해서 일할 때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선이 들어가면 상업적인 부분이 또 생각이 같이 충돌을 하거든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근데 민선이 들어갈 때는 뭔가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뭐 민선 뭐 3, 민선 4 되면 이제 안정화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이 가장 활발하게 이제 충돌이 일어날 때는 맞아요. 충돌이 일어날 때는 맞지만 이걸 과연 정상적으로 처리를 과연 하고 있느냐가 가장 심각한 맞습니다.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이번 그 고양시 체육회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렇죠. 여기서 공정성이라고 하면 단체 장애 책무에 의한 책임과 의무로 해서 공정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노무사의 결과가 공정성을 지금 그렇죠. 대변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스포츠 공정위원회도 노무사의 의견인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갑질이라고 신고하신 14분들도 노무사가 그렇게 판단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고양시 체육회는 노무사가 판단하면 다 갑질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노무사들은 알아서 돈을 1,700만 원 비싸게 이제 받아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뭐 1,700만 원이 다 그분들한테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안 회장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무사에게 모든 걸 위임한 거네요. 공정성이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예, 그렇죠. 왜 안은섭 회장님은 저희가 인터뷰 요청했을 때도 그렇고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항상 다른 분들이 앞에 나와서 항상 말씀하시는 건 나중에 정리가 되면, 때가 되면 그때 말씀하시겠다 그러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먼저 앞에 나와서 사과를 하고 그랬으면 일이 이렇게 크게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이 이제 종목 단체장을 하실 때 한 3년쯤 전에는 이미 기자회견 비슷한 걸 했어요. 조회수는 한 56회 나왔는데, 그때 이제 세 분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요. 그 전 민선 일기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기자회견을 할 때 오른쪽에 서 계시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매경 인터뷰할 때는 17번의 사업 중에 13번을 뭐 일단은 성공하지 못했다. 몇 번 중에요? 17번 중에 13번을 성공하지 못했다. 17번 중에 13번 성공하지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 게 이제 종목 단체장을 하시면서 몇 번을 걸치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내선 게 종목 단체가 우선이다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체육회장에 이제 당선이 되신 거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에 유소년 축구교실 채용 비리 때는 그 축구협회에서 자신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 나쁘니까 떨어뜨려라. 그래서 빼라고 해서 빼 사건이 벌어진 그렇죠.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행감에서 나와버린 일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소년 축구교실 채용 비리에 대한 것만 보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은섭 회장님은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신다.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축구협회에서 사무국장이 와야 되는데 사무장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건방지다, 빼라고 했다고 한다면 개인 감정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빼라는 지시하에 최고점을 받은 사람을 빼려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 가능한 일들을 했겠죠? 2차 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 때 이제 이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이 사태는 그 누구도 승자가 없다.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이제 저랑 이제 의견 다툼이 난 게 저거예요. 뭐냐면, 왜 기자회견을 해서 그런 거냐고. 자, 기자회견을 했으면 채용 비리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으면 끝나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갑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해버리고 본인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심각해져 버린 거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성희롱 발언 나와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에 대한 문제. 그렇죠. 채용 비리가 나왔으면 채용 비리에 대한 입장 표명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때 수장이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수장이. 뭐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체육회 내에서 어찌됐건 뭔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고 여기서 문체부 장관이 나와서 그걸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양시 체육회장이 나와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뭐 서류를 만들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공식적인 사과를 하던가 그다음에 그렇죠.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수순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갑질 얘기가 또 나오면 그다음에 뭐 일주일 있다가 이제 갑질이 나왔습니다 하면 또 해도 되고. 그렇죠. 근데 갑질은 그냥 처리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성희롱이 나왔을 때는 기자회견을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사건 처리해가지고 조용히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피해 당사자 모두가 다 피해가 된다니까요. 맞아요. 성희롱을 했다는 사람도 문제가 되고 받았다는 사람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성희롱은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라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개최되고 원래 수순대로라면 김종훈 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정상적으로 임원과 직원의 차이기 때문에 임원은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열려야만 징계를 할 수가 있고 네. 직원은 인사위원회 열어서 그냥 징계를 하면 돼요. 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공채잖아요. 네, 그냥 생활체육 지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채란 말이에요. 네, 그것도 관선 때 네, 고양시 체육회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박사 코스를 밟으신 분이 6급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네. 6급으로 들어와서 고양시 체육회 질적 향상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관선 때 시장님이 칭찬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 그렇죠. 잘한다고 얘기를 그렇죠, 한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업무나 모든 형태가 과연 그분이 이제 뭐 한 것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인사위원회가 결성이 되면서 이분 징계에 의한 요구 의결권에서 이제 인사위원들이 모여요. 그럼 이분들이 과연 스포츠 팀장의 업적에 대한 걸 소명자를 본 적이 있느냐?
받은 적은 있느냐? 그 인사위원회 구성은 이사진들이죠. 네네네. 그러면- 이 사진들이 이제 추천의 각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때 스포츠 공정위원회 끝날 그 마지막 2차 스포츠 공정위원회 때 이사분이 끝날 시간쯤 해서 이사분 한 분, 여자 이사분 오셨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제가 그 7월 11일 날 기자회견 후에 식사 자리에서 봤던 이사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여성분 한 분 계세요. 거기서 마지막에 말씀 엄청 많이 하셨던 여자분인데 그분은 미리 와 계셨고, 그럼 인사위원회 구성이라 아니면 인사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그분들이 모이셨나 보네요. 그날 오신 게 저녁 때. 그 또- 9시 반, 10시가 다 돼서 오신 또 게.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또 하필 지금이냐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왜 또 지금, 아니, 그 다음날 모여야 되고, 그 다다음날 모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왜 2차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열리던 날 오셨거든요.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끝나서 다들 위원분들이 가실 때 들어오시고 계셨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비교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하고 싶어요. 이제 좀 냉정함을 좀 찾을게요. 계속 네. 열이 받고 있는데. 저도. 자, 14분이 하는 행태에서 정당성이나 이런 걸 다 일단 떠나서요. 이분들이 어떻게 됐건 기자회견을 2번 하고, 호소문을 2번 하면서 2명은 업무 정지를 즉각적으로 당하면서 자택근무하다가 1명은 잘렸어요. 네. 근데 그 나머지 1분은 이제 인사위원회가 이제 열려요. 자, 그러면 이 2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잘리신 그 사무국장이라는 분은 스포츠 공정위원회 1차 때 소명의 시간을 1시간을 받아서 그때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부족한 게 부족하죠. 너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막 질타했잖아요. 남들은 많고 너는 1명이기 때문에 그 정당하다고. 하지만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피해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자, 1시간 동안에 과연 이 7명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을지. 2차 때는 또 사람이 더 많아요. 9명이에요. 1명은 사인 안 하고 8명만 사인하고요. 자, 과연 2차 때 이 사람들의 뭐 추가 자료가 와서 이제 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데 네. 집에서 추가 자료를 본 건지 와서 본 건지도 지금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위원분들이 한 게 지금 어떤 사안이 이제 벌어지냐면 이분들이 한 것 중에 이제 뭐 어찌됐건 뭐 사회적으로 덕망도 있고 다 높으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이분들이 가장 수렵한 건 뭐예요? 노무사 조사. 자, 하지만 이미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예훼손에 대해서. 그렇죠? 네. 인사위원회가 열려요. 인사위원회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왜? 김정훈이라는 분이 명예훼손으로 지금 소장을 넣었어요. 고소를 했어요. 그렇죠. 12명에 대해서. 네. 이 경찰 조사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매우 심각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고 이분들이 뭐 무고로 다시 뭐 한 것도 없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참고인으로 계속 이제 대상이 왔을 때 그러면 그 안에서 과연 갑질이 몇 개가 나올지 노무사 조사와 경찰 조사는 확연히 이제 틀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또 이거는 또 99.9% 뭐예요? 자르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사위원 중에 몇 분은 이제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왜? 자기 하나 때문에 자기가 펜스면 공채 7년차 6급이 직장을 잃는 거죠. 직장을 잃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 명예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도 실추되는 거예요.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열린다는 거는 그 스포츠 보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뭐 노름하고 도박하고 그렇죠. 성추행하고 그렇죠. 막 음주. 줄 빠따 때리고 이럴 때 이제 열리는 거거든요. 징계를 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한 갑질의 행위가 그 수준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이렇게 징계 의결서를 내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7급을 떠나 팀장 9급도 이러면 잘려요. 맞습니다. 갑질에 의해서. 근데 이 지금 고양시 체육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 공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코 옳지 않다. 시간의 타이밍이 지금 전혀 공정성에 대한 거를 정당할 수가 없는 무시하고 상황이에요. 왜? 있다. 경찰 조사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업무 분리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소명을 안 받는데. 소명을 안 받잖아요. 네. 소명을 안 하니까 오직 답답하면 저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해갖고 이거는 잘못됐다, 저건 잘못됐다.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디서 누구한테 이제 맞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속 전화 와요. 때린 사람은 절대 전화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때린 사람은 피합니다. 네. 때린 사람은 정말 피합니다. 네. 아, 왜 그러시냐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워딩의 패턴이 그런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타이밍적으로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강제적으로 이렇게 빨리 진행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양시 체육회에서 만든 갑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노무사예요. 네. 그러면 노무사가 대한민국 책임을 다 모든 저희네. 체육회의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바뀌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뭐 최소한 말씀을 이제 좀 부풀려서 말씀하시지만 최소한 고양시 체육회는 노무사가 결정할 수 있다. 직원들의 갑질에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은 돈도 받고 그렇죠. 도장도 찍고 이분들이 갑질이라고 하면 그렇죠. 일단 다 잘린다. 최고의 고객을 만나셨네요. 노무사님들은. 그렇죠. 고양시 체육회라는 최고의 고객을 모시고 이런 결정들이 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행히 경찰 수사에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자들이 이제 명예훼손 뭐 벌금 100만 원이라도 맞으면 진짜 이제 심각해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두 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양시 체육회는 이들을 버렸어요. 네. 낙인을 찍었어요. 그렇죠, 성희롱범, 그렇죠. 폭력범, 네. 갑질범은 이미 낙인을 찍었어요.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살아날 방법은 뭐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경찰 조사. 왜? 네. 나는 잘릴 이유가 없는데 잘랐다. 그렇죠. 부당해고. 예. 그리고 스포츠 공정위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성을 안 한대요. 아니, 갑질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분들이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그렇죠. 부분이 그렇다. 그렇죠. 근데 자꾸 이분들도 여기 그러니까 노무사에 의한 그렇죠.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건 노무사가 결정해서 올려놓은 그 안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김종현 사무국장이 들어가서 얘기했던 거는 하나도 참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결론이 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가서 늘 얘기하는 게 사무실 틀립니다. 네. 그분들 어차피 모르니까 늘 알려요. 사무실 틀리다. 네. 아침에 해봐야 몇 번 만나지도 못한다. 네.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오직 노무사의 의견이 갑질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그때 중징계 그거 노무사가 결정 내린 거였었잖아요. 그게 기반이 돼서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열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인사위원회도 열릴 거고. 그래서 고양시 내에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결코 할 수 없는 사안으로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건 7일 안에 또 해야 돼요. 네네. 그러면 또 이제 며칠 동안 날 새가지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면은 뭐 경기도 체육회에다 뭐라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갑질을 했다고 알려줘야 내가 방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며칠 날 누굴 때렸다. 그럼 이렇게 그건 쓰면 때린 게 되겠네. 아니고요. 그렇지. 뭐라도 쓰고. 그렇지. 근데 여기 지금 등으로 나왔으니까 그걸 똑같이 써서 등에 속한 일은 하지 않았으면 써야 되는데 경기도 체육회에서 받았을 때는 장난하나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 체육회는 어차피 이분들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뭐 25가지 항목이나 뭐 몇 가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경기도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에서는 이제 여기서 1차 판결에 대한 거를 또 고심을 하겠죠. 이때 이제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뭐 2달 걸릴 수도 있고 4달 걸릴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쪽에서는 어쩌면 저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경찰 조사를 일단 먼저 해라. 먼저 그거를 참조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매우 높죠. 근데 말씀하신 걸 쭉 정리해보면 인사위원회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구성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분리가 끝났으니까. 그렇지. 이미 분리가 끝난 상태인데도 계속 그렇죠. 스포츠 공정이 열리면 이건 강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체육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고용노동부에서 특별수사관이 또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진짜 수사관들이 지금 이제 진짜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분들한테는 돈도 안 줘요. 그러니까요. 왜 돈을 1,700만 원이라는 피 같은 고양 체육회에 돈을 써가면서까지 자기 직원들을 자르기 위해서 또는 벌을 주기 위해서
12명, 14명의 신고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어쨌든 더 현명하게 운영을 잘 할 수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회장은 거금을 들여서 내부 직원의 그것을 진행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죠. 내부 처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죠. 좋은데 타당성이나 공정성이 지금 하나도 보여지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왜? 그분 자체가 지금 고발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간사를 보시는 분도 고발이 돼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그럼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 고양시 체육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지금 일련에 이루어진 이것들이 잘못됐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용비리 안 했다고 얘기하던가 기자회견을 하던가 심플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물어볼 때마다 자기는 말로 하지 않고 서류로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한 생각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어찌됐건 채용비리 관련 수사는 거의 그게 수사할 게 뭐 있어요? 채점표 2개 있는데 누가 있냐고 물어보면 떠나는데 근데 그게 2달가량이 걸린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 고양시는 다 이상해요. 시스템이 정말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맞습니다. 간단한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린다는 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경찰서로. 그렇죠. 네. 아니, 나와서 안 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고, 그럼 경찰이 알아서 수사해가지고 결정 내면 되는 거고. 근데 뭐 안은섭 회장님이 저희 기자회견 때부터 쭉 지금까지 저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봐서는 경찰서라고 별거 다를 게 있겠나 싶어요. 서류로 증명하겠다고 했으니까 서류 준비하시는 걸 거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일이 좀 늦게 더디게 처리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아닌 걸 맞다고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취재하면서 느끼는 건 이제 정당성을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정당성이 부여되려면 이런 거예요. 자, 14명이 누군가가 이제 갑질을 했다, 폭언을 했다, 여기서 말한 정당한 휴식권 등을 침해했다. 그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네. 상습적으로 했다. 그리고 우리가 단체로 신고했다. 이러한 정당성을, 신고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려면 1번 그들의 성실성이 일단 투영돼야 돼요. 그들의 근무 평가. 맞습니다. 재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작년 거 근무 평가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분들 왜? 오래되셨으니까 그 전것도 되겠다. 그 전거가 됐건 언제가 됐건 무조건 근무 평가서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분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갑질을 당했다는 게 정당성이 부여가 그렇죠. 돼요.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아는 건 뭐? 근무 시간에 헬스클럽 갔다. 맞습니다. 근무 시간에 정치인 만났다. 네. 하지만 그 근무 평가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근무 평가를 종결 처리해야 될 사무국장이 잘렸어요. 그렇죠? 네. 이게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지금 팀장급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이분들이 회장이라는 자가 취임하자마자 뭐를 했어요? 업무 해제를 시켰어요. 왜? 직무 능력 부족으로.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업무 보고서가 올라와야 돼요. 누군가가 이분들이 업무 수행 평가 능력이 이제 정상화됐다. 왜? 오래 일하다 보면 좀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좀 떨어지는 엑셀을 할 수가 있고, 맞아요. 떨어지는 PPT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뭐도 해야 돼? 보도자료도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분들에 대한 평가 자료는 누가 작성하나요? 그분들이 업무 해지됐을 때 평가 자료는 이미 나와 있어요. 복직시킬 때 타당성, 이제 업무가 다시 또 정상화됐고, 이제 그 업무 능력을 다시 발휘했습니다라는 문서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써주는 건데요? 뭘로 자료? 사무국장이나 스포츠 팀장이 그걸 만들어줘야 그럼 되겠죠. 그러면은 업무가 다시, 외부를 그러네. 통해서 뭘 잘했다는 걸 누군가를 써야 되는데, 그걸 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잘렸다고요. 잘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일 만에 복직이 됐다라고 한다면 7일 동안 우리 안 회장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이 다시 복직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근거 자료가 이미 결론을? 만들어져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렸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우리 안 회장님만 아는 비상체계 상황이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겠죠. 네네. 자, 그래서 정당성이라는 건 그분들 또한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를 정상적으로 받고 진행을 해야 된다. 왜? 이분 중에 한 분이 대표에서 갑질에 대한 호소문을 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 중에 한 분은 뭐예요?
갑질로가 신고가 돼 있는데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간사를 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분 안 하셨어야 된다고. 그때는 이제 빠져나가고 안 해야 되는데 자꾸 간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는 사람들이 이 일련의 사태에서 계속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영 지원이 알아서 뭐 주고받고 사진 자료 받고 회의를 하셨으니까 돈을 입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처리가 호소문을 읽은 분이 뭐 계좌번호를 업무 지원팀한테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애매모호하게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갑질 신고 들어간 걸 또 업무 보고를 누가 해요? 신고에 피해자가 신고를 했잖아요. 고발의 당사자가 그 업무 처리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고양시 체육회 내에서 정당성이 지금 하나도 없는 사안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이제 가장 큰 핵심의 수장이 누구예요? 회장님. 회장님이 다시 또 강조할게요. 스포츠 윤리센터. 그 다음엔 또 어디 또 신고가 돼요? 자기는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생각하니까 고용노동청에 지금 신고를 했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 사고 접수를 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부 고발자 비슷하게 된 분들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그러면 그 주체인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근데 그 일련의 상황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징계를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안은섭 회장님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셨다면 공정하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도 또 문제가 돼요. 자,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은 회장의 추천과 공채예요. 네. 이런 정상적인 규제가 있어요, 정관에. 네. 근데 이렇게 안 했어요. 특별인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네. 사무장 하나 뽑으려고 특별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사무장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특별인사위원회는 또 없앴어요. 네. 그 뽑은 자가 어떤 자예요? 갑질, 폭력, 성희롱범이에요. 인사위원회 자체에 이분들의 업무, 직무 능력 자체가 없는 자들로 되는 거고, 거기서 이력서를 보고 뽑았을 거 아니에요. 점수도 매기고. 사무국장을 뽑기 위해서 특별인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자, 회장님은 밖으로 나가 있지만 사무국장이라는 자는 지금 잘렸잖아요. 잘릴 때 이유가 뭐예요? 폭력, 갑질, 말도 안 되는 진짜 나쁜 놈을 뽑은 거예요. 누가 뽑았어요? 특별인사위원회가 뽑았어요. 그럼 이 특별인사위원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뽑았냐고. 특별인사위원회에 추천한 게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왜 공정성이 다 사라지냐면 사무장이 이렇게 나쁜 놈인 거를 회장님이 제일 잘 알았는데 넣은 거예요.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선거 때 같이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네. 회장님이 자기가 데리고 와서 넣었는데 떨어질 줄 알고 넣은 건가 그럼? 그래서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신고자인 14명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렇게 문제가 심각해질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회장이 가장 큰 심각성이 있는 거고, 그 심각성이 벌어질 때 융합을 해야 되는데 기자회견 두면하면서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그렇죠. 절대 이들을 한자리 융합해서 고양시 체육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가 없으신 거죠. 네 분에서 분리를 시켜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14명이 하면 그 단체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단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고양시 체육회만 14명이라는 인원이 처음인 게 아니고 아마 경기도 다 뒤져서 14명이 갑질로 아니, 고소하는 대한체육회 정도 레벨에서는 나와요. 그렇죠. 대한체육회니까. 누구를? 그래서 회장의 갑질 때문에 그렇지. 모 전 직원이 나올 때가 이제 10명이 그러니까 넘어가는 제가 상황이죠. 얘기하잖아요. 경기도 체육회에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경기도 체육회에서. 없다니까? 나올 수가 없죠. 없죠. 결과론적으로는 노조의 승리다. 왜? 취임 62일 일한 사람 62일 일한 거예요. 잘리는데도 딱 그거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김종훈 팀장님 이제 그 인사위원회 결성돼가지고 들어가면 또 노무사의 그 결정 아니죠. 가지고 하나요? 노무사의 결정 맞아요. 노무사의 의결 사항이라고 다 노무사 핑계를 대요. 그 그래서- 피해자들도 노무사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스포츠 공정윤리위원회도 노무사가 노무사가 결정했어. 인사위원회나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왜 만들어?
노무사는 그렇게 결정했지만 한 사람의 직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조금 공정하게 자세히 살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좀 살펴봐 달라. 그래서 억울하면 진짜 처벌을 하고 아닌 사람은 아닌 걸로 확인을 시켜달라고 해서 만드는 건데 노무사 거 가지고 노무사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이거 따릅니다 할 것 같은 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그렇죠. 의미가 없지.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거는 징계를 위한 절차로밖에 이제 안 보여지는 거죠. 맞습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공정은 사라지고 징계를 위한 이제 위원회로 보여지는 스포츠 거죠. 징계위원회가 맞겠네요. 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어쨌든 오늘 2차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끝나고 징계 결정이 난 후에 저희가 결과도 알려드릴 겸 고양시 체육회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고자 이 이야기를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고양시 체육회에 이런 문제들 지금 거의 정상적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이 상황에서 관리 감독이 정말 필요하다. 그렇죠. 여기서 정말 최소한의 권리라는 거를 만들어준다는 게 공정성인데 네. 여기서 인사위원회마저도 속결로 이제 처리가 되면 고양시 체육회 공정성은 이제 없다고 생각해야 될 정도로 보여지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박 기자님은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계신데 저는 공정성을 넘어서 그러니까 공정성은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는 갑질에서 피해자가 있듯 지금 이 사안에서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훨씬 큽니다. 고양시 체육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딘가에서는 관심을 갖고 책임을 갖고 들여다보고 이끌어 가야 고양시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책임자는 없고 피해자들만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조금 더 이제 경기도 다른 지역들의 스포츠 체육회에 관련해서 취재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대한체육회나 이런 경기도 체육회 그리고 대한체육회에도 어떤 식으로 우수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네. 그런 사례들이나 이렇게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스포츠 공정위원회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위원분들이 보여주셨던 모습에서 참 많은 실망을 했고 인사위원회는 그런 공정성 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하시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결과와 상관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고양시 체육회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부족한 부분이나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취재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릴 게 뭐냐면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단서를 또 담겨 있어요. 규정 31조 제1항 단서에 포상 관련 공적이 있으나 반성하지 않은 점 반성을 안 한대요. 언론 등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대한 태도 저희랑 인터뷰한 태도 때문에 잘리신 거예요,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인사위원회 이분들, 스포츠 공정위원회 이분들 제가 다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지금 언론사에 대한 저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징계 사유라면 안은섭 회장님도 이 부분이 걸리는 분이에요. 언론 플레이는 안은섭 회장님이 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기자회견에 간 거는 갑질로 간 게 아니고 맞습니다. 안은섭 회장의 입장 표명이라 그래서 간 거예요. 맞아요. 유소년 체육비리. 근데 갔는데 거기서 성희롱 뭐 얘기가 나와서 그때부터 취재를 시작했고 그리고 피해 신고 대상자들에게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다 했지만 단 한 명도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지만 바로 다 캔슬이 됐어요. 다 아무도 하지 않겠다고. 네네. 그 이후로 아직까지 단 한 분도 피해자들은 저희가 인터뷰를 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 다 입장 거부하고.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방송 보도가 나가서 억울하다. 정정해달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인터뷰를 하겠다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고 오히려 하셨다고 하는 분마저도 취소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유소년 체육 합법적인 피해자분이잖아요. 그분 인터뷰를 그분도 안 하려다가 했어요. 왜? 맞습니다. 억울하니까. 이용영 전무이사님. 예, 그리고 나서 사무국장과 이분들도 성희롱범이 되고 나서 그 맞습니다. 다음날 제가 가서 이제 요청했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계속 전화 오면서 계속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신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기사화한 거고요. 최소한의 공정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언론 등에 나타난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 기사 저희 말고는 나간 데도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 고양시 입장이죠. 고양시 출입기자처에서 나간 기사만 58개예요. 저희 딱 KTN 단 한 군데서만 이분들에 대한 입장 기사가 나갔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이분들 기사도 안 본 것 같아요. 기사 안 봤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 박준식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네. 더 발바른 취재 부탁드리고 끝까지 갑니다. 그날 보여주신 모습으로 이 사안은 고양시 체육회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발전할 때까지 저희가 놓지 않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좀 냉정함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KTN TV 생각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